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롤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롤 자막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스텝의 이름이나 촬영 장소, 그 밖에 협찬 등과 같은 그런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드라마의 끝장면이나 영화의 끝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롤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경에 사용이 될 파일을 하나 불러오죠. 동영상 폴더에서 자, 어떤 걸 사용해 볼까요? 18번 비디오 클립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배경에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 1번 트랙에 적용을 해주고요. 그죠? 자, 가령 이게 지금 끝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끝장면에는 롤 자막, 즉 크레딧 자막이 사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레딧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이틀 메뉴에 뉴 타이틀, 그리고 두 번째에는 디폴트 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엔딩 크레딧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역시 자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틀 패널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대부분의 크레딧 자막이 우측 공간을 활용을 하죠. 물론 여러분은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주고요. 너무 줄였나요? 한 24포인트 정도로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먼저 감독. 자, 활성화가 안 됐군요. 감독. 자, 조금 쑥스럽지만, 자, 이용태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서, 자, 한 칸 띄워줍니다. 이번엔, 조감독. 자, 오은택이라고 해주고요. 자, 그리고, 촬영감독. 현재 활동 중인, 자, 이광순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사실 이광순은 개인적으로 고향 후배인데요.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촬영 감독이죠.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조명 감독. 자, 조명 감독은, 누구로 해줄까요? 강준욱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친구 역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 편집은 최원호. 자, 그리고 협찬. 자, 협찬은 자, 조화 영상.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금 엉뚱한 이름들이 입력이 됐지만, 자, 이처럼 크레딧 자막은 본 영상에 참여를 했던 스텝의 이름과 촬영 장소, 협찬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행간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자, 행간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타이틀 프로퍼티스에 리딩을 증가를 해줍니다. 자, 적당하게 해주고요. 자, 아랫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더 많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역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요 안쪽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자, 롤 자막이나 크롤 자막처럼 움직이는 자막은 반드시 지금처럼 롤 크롤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는 롤 자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롤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타이밍에서 스타트 오프 스크린과 엔드 오프 스크린을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의 이 옵션들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자막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 화면 밖으로 자막이 끝나고자 한다면,
자막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스타트 오프 스크린과 엔드 오프 스크린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저장을 하지 않아도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만들어진 자막이, 앞선 강좌에서 만들었던 자막이, 자, 위쪽에 있는 요 자막이었고요. 자, 지금 만든 자막이, 자, 요 자막인데요. 두 자막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콘이죠. 자, 아이콘을 보면 위쪽의 자막은 정지 자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막은 움직이는 동영상 자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자,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해서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의 길이는 영상과 맞춰주고요, 일단. 됐죠? 지금처럼 자막의 길이를 조절을 하면 자막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막의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해주면 자막이 빨리 움직이고요. 길게 해주면 자막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막이 올라갈 때 지금의 영상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크기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방법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막이 여기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비디오 1번에 있는 18번 클립의 모습은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즉 크레딧 자막이 올라갈 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타임 마커를 이 시점에 갖다 놓고요. 모션을 통해서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자, 모션을 열어주고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케일에 토글 애니메이션을 켜줍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크기가 조절이 될 때, 자, 위치도 약간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역시 토글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켜주면 되겠죠.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자막이, 자, 어느 정도 올라갈 때쯤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군요. 자, 모션이 자막에 적용이 됐군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컨트롤 Z. 자, 원래 상태로 되더라고요. 자, 모두 이렇게 꺼줍니다. 꺼주고요. 배경이 되는 18번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다시, 자, 모션. 어딘가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페이지 업 키를 눌러서, 자, 트랙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페이지 다운 키를 이번엔 눌러서, 자막의 시작점에 타임 마커를 맞춰주고요. 다시 18번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18번 클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모션이 활성화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과 스케일,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을 이동을 하고요. 자막이, 자, 요 정도 나타날 쯤에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그죠? 크기를 좀 줄여줬고요. 자, 위치를 X축으로, 자, 이렇게 빼줍니다. 됐나요? 너무 많이 빼면은 화면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자,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막이 화면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막이 끝나갈 쯤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의 이 키프레임은, 두 번째 키프레임 속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스케일과 포지션의 값을 원래 값으로 되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의 X축이 360이었던가요? 네, 맞네요. 그죠? 자,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전에 사용이 됐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확인해보면, 자, 정상적인 화면의 모습이었다가 크기가 줄어들면서 크레딧 자막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막이 끝나갈 쯤 다시
화면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주 재밌군요. 물론 저처럼 똑같이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듬뿍 담아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런 크레딧 자막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화면 하단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거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크롤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크롤 자막의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자막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읽는 나라라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크레딧 자막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배경 소스를 하나 불러오죠. 자, 이미지 폴더에 자, 우리의 소원이라는 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뭔가 의미심장하군요. 자, 타임라인에 직접 적용을 해볼까요? 자, 비디오 1번 트랙. 자, 배경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 1번 트랙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기가 현재 컴포지션보다 약간 작군요. 자, 맞춰줘야 되겠죠? 일단 클립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사진이군요. 자, 그때 시절이 그립군요. 자, 여하튼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롤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이틀 메뉴, 뉴 타이틀. 자, 세 번째에 있는 디폴트 크롤을 선택을 해봅니다. 크롤 자막은 대부분 프로그램 중간에 뉴스 속보와 같은 긴급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보라고 일단은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역시 타이틀 패널이 나타났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타이프 툴. 자, 아래쪽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크기 조금 줄여서 한 24포인트 정도로 해주고요. 속보 됐죠? 자, 일단 위치를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해준 상태에서 자,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36포인트 정도로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군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 갑니다. 자, 글자가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분단 60여 년 만에 극적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염원이죠. 자, 하루빨리 이런 뉴스 속보를 접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의 크롤 자막 역시 움직이는 자막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롤 크롤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타이틀 타입을 보면 크롤 레프트, 크롤 라이트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크롤 레프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해서 화면 끝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 오프 스크린과 엔드 오프 스크린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됐죠? 자, 역시 그 밖에 글자의 색상이나 글자의 다양한 속성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창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자막을 끌어다가 배경 위쪽인 비디오 2번 트랙에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스페이스바. 자, 어떻습니까? 크롤 자막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날 때도 화면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정지 자막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롤 자막,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스크롤 자막을 만들어 봤는데요. 학습을 해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템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틀에 뉴 타이틀,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온 템플레이트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템플레이트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템플레이트는 디자인되어 있는 다양한 템플레이트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주제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를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가령 교육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education을 열어주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OK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패널이 열렸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글자는 타입 툴을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바꿔줬다면 창을 닫고요. 자, 역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와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사용을 한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예쁘고 멋진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직접 템플레이트를 통해서 자막을 만들어 보십시오.